윤석 전 의원의 판도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사실상 뭐 경질성 사임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20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있고 예.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이 안보실장의 교체.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판도라를 좀 열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 땡땡땡땡은 죄가 없다. 블랙핑크는 죄가 없다. 자,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때 문화 행사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됐다. 여러 번 재촉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업무상 혼선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래도 블랙핑크는 죄가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 욕하는 건 참아도 블랙핑크 욕하는 건 못 참아요. 자, 블랙핑크는 죄가 없다. 김 교수님. 저도 네 글자에서 블랙핑크는 죄가 없다를 떠올렸는데 살짝 제 대기실에서 물어봤더니 정답이 아니래요. 그래서 블랙핑크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래요. 저도 블랙핑크인 줄 그렇죠. 알았는데.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너무 쉽게 생각한 상식인데. 거예요. 뭐지? 네 글자 그럼 뭐? 그래서 아니라고 저도 곰곰이 다시 생각해봐서 정상회담은 죄가 없다. 정상회담은 죄가 없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의미 그대로 가고 한미 정상회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전혀 엉뚱한 오답입니다. 전혀 엉뚱합니까? 아니 과거 얘기를 묻는데 왜 앞날을 얘기해?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맞아? 돌파 배신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최수성님. 블랙핑크 얘기하니까 네. 5글자를 줄여서 레디 가가. 레디 가가. 레디 가가. 어차피 영어잖아. 레디 보니까 가가. 또 질 바이든 여사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뭐예요 지금? 정답은 김영남 의원이 맞췄습니다. 블랙핑크는 죄가 없다. 맞네. 왜요? 아까 아니라고 하셨더니. 아, 질 바이든도 비슷한가? 아니 질 정답을 바이든 다 맞추면 뭐가 재미가 있습니까? 페이크였어. 페이크를 살짝 야. 썼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일보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합동 공연의 비용 부담을 우리 쪽에 미국에서 요구를 했다.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교 전례에도 안 맞고 또 그 정도 레벨의 그 아티스트를 초청하려면 돈이 상당히 든답니다. 어느 정도? 몇백만 불 든대요. 그러면은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공연 중에 와가지고 그 일정 취소한 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무대 만들어야 되고 스태프 써야 되고 예. 또 개런티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돈이군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제안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의문까지 드는 겁니다. 부실은 그렇게 되고 아니 있지만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핑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질 바이든 여사라고 구체적 이름까지 나왔고 미 대사관에서 전문을 보냈고 7차례 전문이 왔다고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질 바이든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른 아이디어라고 보세요. 이야기를 근데 정말 그런 가짜뉴스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문제와 연관돼서 안보실장이 갈리고 주미 대사가 바뀌고 외교부 차관이 바뀌고 이런 정도의 난리가 났는데 미국 언론의 기사가 단 한 줄도 안 나요. 미국 언론들이 취재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그것은 우리 쪽에서 그 전달된 내용에 대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불상사가 생긴 걸로 이야기가 되는 거지 미국 측에서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국빈 만찬 공연에 대한 해프닝이 안보실장 경질의 원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가 있죠. 또는 명분을 삼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를 가지고 마치 지금 두 분이 누군가를 떠올리는 거라고 내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런 가짜뉴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떠올렸어요. 이제 합리적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엮이셨어요 되게 지금. 재발절인 것처럼. 김모 여사님 안 떠올렸어요. 우리. 엮이셨어. 아니 근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비용 부담 문제나 뭐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국빈 방문인데. 일단 그거는 아니, 뭐 그건 부산일보의 부산일보가- 보도긴 네. 합니다만. 아니, 그 사실이라면. 그런데 7차례 미국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묵살하고 뭐 또 보고노라. 네,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봐요. 100%요? 대한민국이요. 예. 미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거를 문 게? 불가능해요. 잘 아시잖아요. 모를 수도 있고. 안될 줄로. 중국이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그다음에 미국 측 요청인데 뭐 이래?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 누라 그래?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특히 안보실에서. 우리 쪽에서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예. 우리 쪽에서 추진하려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안 돼서 그것이 원인이 됐다라면은 그거는 성립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정말 가짜뉴스를 계속 그런데 밀고 나가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면은 큰 원인은 또 딴 데 있을 수 있다. 우선은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쪽에서 먼저 아이디어가 냈을 거란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고요. 질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로 그런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워싱턴에 있는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알아서 안보실에 계속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그게 7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문을 보내서 빨리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게 아니고 안보실에서 이게 홀딩된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추측인데 그 다음부터는 김성한 실장이 총괄하고 있는 안보실에서는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 그다음에 정상 기자회견, 합의문, 뭐 공동선언문 있다면 이런 거 하는데라고 엄청나게 거기에 선제적인 그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문화공연은 어떻게 보면 안보실장에서는 부차적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미뤘던 거죠. 근데 거기서 저 착오는 있었던 거 맞아요. 왜냐하면 레이디 가가하고 블랙핑크 정도면 한 달도 사실은 모자란 거예요. 몇 달 전에 일정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실과 비서실 사이에 칸막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원인을 각자 생각하시는 원인을 한번 좀 추정해보죠.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김성한 실장,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이 줄줄이 그만뒀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만은 맞아요. 누구부터 보시겠어요? 김용남 의원님. 여론조사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상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 그 원인 분석을 하면 잘했다는 분야도 그렇고 못했다는 분야도 그렇고 양쪽 1등이 다 외교안보 분야예요. 물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두 가지 종류의 갈등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안보실이 칸막이를 너무 세게 쳐가지고 외교 안보 관련된 정보 공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비서실 쪽에 계속 불만이 누적돼서 이제 그게 이번에 터져 나온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안보실 내부 갈등입니다. 그게 이른바 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 간의 대일 외교를 둘러싼 그 기조의 차이가 있다. 아, 대미가 아니라 지난번에 대일 외교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론, 네. 속도 조절론 이런 입장에 서 있던 반면에 대통령은 속도전을 했잖아요. 그 대통령의 기조에 맞는 인물은 안보실 1차장이었고 김태우 차장. 그래서 이제 이 책임론 최초에 이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결국에는 안보실 전면 개편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레이디 핑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이 무산된 건 우리로서도 아쉽지만 그걸로 안보실장을 경질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저는 근데 질문 하나가 만약 김태우 차장과 김성한 실장 사이에 어떤 알력 다툼, 갈등이 있었다면 상급자가 그만두는 게 맞아요? 누가 실세인가가 중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정부의 외교안보의 실세는 김태호 차장이다라는 설이 이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유일 거라는 그리고 추정. 아크로비스타 살아요. 근데 이유. 이 누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든 일본 방문을 하든 예. 그러면은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에 전 부처가 실무팀은 실무팀 다 이 차원에서 또 수석은 수석 차원에서 다 준비를 하고 대응팀이 가동이 됩니다. 모든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의제 이런 것들은 공유해서 다 분담도 하고 짜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경호실 당연히. 예,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문화비서관도 있었고 또 의전도 있었고요. 이렇게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공연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로선 나쁠 거 없죠. 어? 그런데 이거를 안보실 업무도 아닌데 네네. 이걸 가지고 그냥 뭉갰다 하던 그 안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뭉개면 안 되는 건데 뭉갰기 때문에 경제까지 온 건 아니에요. 아니 안보실에서 뭉갤 이유가 없죠. 자,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의견이 갈릴 만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 걱정은 한미 정상회담 문제 없는가? 한미 정상회담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후임 안보실장의 조태용 주미 주미 한국 대사가 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조 실장은 11개월 동안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주춧돌이 잘 놓였으니 그 위에 좋은 집을 짓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거예요. 것이다. 다만 동의하세요? 뭐 교체로 인한 눈에 띄는 공백은 없겠죠. 조태용 실장 같은 경우에 워낙 대미 외교를 오래 했던 분이고 또 안보실에 근무한 이력도 있고 NSC 사무처장 경험하면서 안보실 차장하면서 그래서 큰 공백은 없을 텐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는 결단하지 말고 외교를 좀 하고 오시라. 지금 사실은 IRA법이나 반도체법이나 또 배터리 문제나 그다음에 대북 확장 억제력이나 여러 가지 중대한 이 외교 안보상의 현안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치밀한 어떤 외교력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예. 있는데 대통령께서 또 결단만 하고 이 빈손으로 돌아오시면은 이번엔 정말 뒷감당 안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일 햇볕 정책은 결단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철저한 외교와 협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모든 나라가 그래요. 상대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 사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조태용 주미 대사가 이쪽으로 자리 옮겼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즉흥적이라고 보는 게 그럼 주미대사에 누구를 보냈어요? 1차관을 보냈잖아요. 예, 예, 외교부. 근데 주미대사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총리급 보냈고 최소한 장관급 보냈어요. 하여튼 큰 나라들은 그런 급이 있어요. 근데 1차관 보내 그래서 난 이거는 진짜 땜질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야 되겠어요. 네. 벌써 차질이 빚어졌어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이 무산됐잖아요. 차질이 빚어진 거예요. 볼 수 있었던 건데. 네.